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4조 원 규모의 투자 및 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열린 프라보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후 양국은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계약 중 하나로 중국 전구체 생산기업 거린메이는 발레 인도네시아와 니켈 재련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참고로 중요 광물인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자원으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입니다. 또한 중국 텐센트는 인도네시아 기술 기업 고토와 협력해 2030년까지 5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알리바바는 2033년까지 AI 및 클라우드 교육을 확대하고 기술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주택 건설 정책에 협력하고 인도네시아산 코코넛 수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복수 장기 비자 도입과 직항편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프라보어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이어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 APEC, G20 정상회에 참석 등 5개국 순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인 북나투나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양국 외교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중국의 북나투나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해당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용 내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공동개발이 자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를 중첩된 해양 지역이라며 역사적 근거를 주장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의 정치적 합의는 양측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참고로 북나투나해는 어업과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지역으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중국의 주장을 반박해왔습니다. 이후 2017년 이곳을 공식적으로 북나투나해로 명명하고 자국 주권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갈등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라보어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이 해안경비대 함정을 보내며 영유권을 주장하자 양국은 군사적 긴장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정상회담에서 어업 및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면서 일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중국을 떠나는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공약한 대중 관세 인상과 감세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패션 기업 스티브 매드는 중국 내 생산을 40에서 45%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소비재 기업들도 동남아로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과 테슬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도와 베트남에서 생산 확대 계획을 진행 중이며 테슬라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기업들이 미국 리쇼어링 대신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이유는 낮은 인건비와 비용 효율성 때문입니다.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제3국 생산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에서 30%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 내 생산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동남아 생산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며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와 생산기지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를 통해 현지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KB국민은행은 여전히 부실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그랩의 에코시스템을 활용한 전략과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 2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으며 여수신 부문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김석 CEO는 인도네시아의 금융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슈퍼뱅크가 기존 디지털 뱅크들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며 태국 시장 진출 계획도 밝히며 글로벌 전략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품 기획부터 UI, UX 개발에 이르기까지 해외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반면 KB국민은행은 3조 원 이상을 투입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에서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코핀은행은 2022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28번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실 채권 문제와 실패한 IT 프로젝트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이 부실 은행 인수 후 정상화하는 방식이 쉽지 않다며 특히 부코핀은행의 경우 적자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현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험난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상 최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조 2천억 루피아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0월까지 12조 8천억 루피아의 적자가 누적됐다며 내년 7월까지 정부와 논의해 보험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기획개발국장은 2025년 8월부터 공단이 청구 보험금을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보험료 미납자와 지방정부의 미지급 부채, 의료비 상승 등이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험료 인상 여부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최고 경영자는 올해 적자가 20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보험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자산이 57조 7,600억 루피아로 보험금을 4.4개월간만 감당할 수 있다며 적자 위기를 호소했으며 전문가들은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경고하며 보험료 인상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보험료는 2020년 이후 동결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프라랑 고속도로 92km 구간에서 또다시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무거운 화물을 실은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19대의 차량과 충돌하며 벌어졌으며 내리막길에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이전부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으로 91km에서 104km 사이는 사고 다발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9월에도 유사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도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바 있습니다. 특히 치프라랑 고속도로는 내리막길과 급커브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해당 구간은 급경사를 지난 후 80도에 달하는 급커브가 있어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주행을 어려워합니다. 또한 비가 내릴 경우 도로 상황이 더욱 위험해지며 차량 제어가 힘들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도 해당 구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통부 홍보실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를 약속하며 이미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 구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